오늘도 어김없이 세계관 설정에 대해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세계는 먼 옛날 모두가 총과 차가 아닌 검과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 각자의 왕들은 서로의 순위를 측정하는 임금님 랭킹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임금님 랭킹이란 고명한 기사를 얼마나 거느리는지, 도시가 번창했는지, 마지막으로 자신의 용사 그 이상으로 강한지에 따라 랭킹이 매겨지죠. 그리고 이곳 보스왕국의 어느 한 왕자가 살고 있어요. 이 왕자는 보스왕국의 제1왕자이며 묵혀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미첩함을 가지고 있죠. 왕자는 그렇게 혼자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껌딱지가 말한다! 하지만 왕자는 전혀 껌딱지에게 관심조차 없었고, 껌딱지는 그대로 왕자를 따라가 금품 갈취를 시작하죠. 그런데 왕자는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심지어 귀도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죠. 그래도 왕자는 수화가 아닌 구화, 즉 사람의 입모양으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구화 능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껌딱지가 이따구로 뻐끔뻐끔 거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껌딱지는 돈이 없다면 입은 옷 다 내놓으라고 하였고, 왕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밝은 표정으로 모든 옷을 벗어 건네주죠. 이걸 인자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 멍청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팬티만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왕자는 당연히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기 마련이죠. 마을 사람들 또한 왕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뒷담에서 할 얘기를 앞담으로 당당하게 왕자를 욕하고 있죠. 왕자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용 검을 겨우 다룰 정도로 나약하기 때문에 못돼먹은 왕자라고 여기거든요. 아무튼 이 둘의 만남은 계속해서 늘어가기 시작했고, 껌딱지는 왕자가 계속해서 옷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만나며, 왕자는 유일하게 자신이 말하는 걸 껌딱지만이 알아주기 때문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왕자는 팬티 차림으로 성에 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의 일상이 궁금해진 껌딱지는 왕자의 뒤를 밟게 되는데요. 왕자의 일상은 그저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심지어 성을 지키는 병사에게도 놀림을 받죠. 그리고 이야, 코로 직언도 가능하게, 아니 왕비마저 왕자를 좋게 보지 않고 있죠. 라는 말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하거든요. 참 속 편하겠어요. 속에 있는 말을 앞에서 당당하게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왕비는 그 자리를 떠났고, 소드마스터가 왕자에게 옷을 갈아입고 왕을 만나라고 하죠. 그렇게 방으로 돌아온 왕자는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미 그는 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다 알아들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왕자는 왕을 만나러 갔으며, 껌딱지 또한 왕자를 따라가려 하는데 사천왕 중 한 명, 뱀술사를 만나게 되죠. 뱀술사의 말에 의하면 그림자 일족은 이미 멸종했다고 들었지만 껌딱지가 유일한 생존자였죠. 그 시각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왕을 만나게 돼요. 왕은 최근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왕자를 꾸짖으려고 하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왕은 확실히 왕자를 사랑하고 있으며 아직 나약한 왕자를 위해 소드 마스터에게 좀 더 엄격히 단련시키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껌딱지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뱀술사는 껌딱지가 암살의 일족이다 보니 누구의 의뢰로 누구를 암살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지만, 껌딱지는 그저 왕자를 따라왔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뱀술사에게 검을 던져 겨우겨우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왕자는 소드 마스터에게 검술을 배우고 있지만 전혀 재능이 없어 보이는 왕자가 소드 마스터는 굉장히 답답한 모양인데요. 하지만 그때 왕자의 동생이 등장하죠. 씨발 이게 동생이야? 동생은 최근 일본 대장을 꺾었기 때문에 지 생긴 것 그대로 아주 그냥 콧대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는데, 이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지 소드마스터에게 대련을 신청하게 돼요. 소드마스터는 과시하는 동생의 콧대를 살짝 꺾어주기 위해 대련을 수락하게 되고요. 그렇게 대련을 하면서 왕자에 비해 확실히 검에 대한 재능이 보이는 동생을 보고 소드마스터는 자신의 검술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왕자는 자기 스스로 고인물에게 승부를 걸게 되고요. 이 둘의 대련은 성에 이곳저곳 소문이 퍼져 껌딱지를 포함해 모두 구경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모두가 동생이 이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죠. 한 사내를 제외하곤 말이죠. 하지만 이 둘의 대련은 당연히 동생의 압도적인 승리가 아닐지도 모르죠. 심지어 반격까지 완벽합니다. 하지만 파워가 약하죠. 그 후에도 동생의 모든 일격을 피하며 반격하였고, 거의 그냥 재능충 뉴비가 고인물을 가지고 노는 수준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싸움밖에 할 수 없는 왕자는 대련에서 최고의 싸움일 수 있지만 기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싸움에서는 그닥 좋은 평을 받을 수는 없었죠. 이 또한 소드 마스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전달하게 되었고, 그러자
왕자는 더 이상 공격을 피하지 않게 되죠. 그 후에는 당연히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왕자는 그대로 동생의 모든 공격을 받게 되어 거의 걸레짝이 되었고, 이 모습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껌딱지가 나서려고 하지만 창술사가 이를 먼저 저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려는 마무리되어 동생은 의기양양하게 퇴장하였고, 왕자는 그대로 온몸에 뼈가 부러져 혼자 신세를 지게 되죠. 그동안 받았던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강해질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화가 났는지 부러진 몸을 일으켜 어떻게든 검을 집으려고 했지만 나약한 왕자는 역시 검을 들 수 없었죠. 그래도 그때 껌딱지가 등장하여 왕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죠. 俺はこれから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お前の味方になりたいんだ。 지금까지 모두가 자신을 욕하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말이었기에 왕자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자의 삥이나 뜯던 껌딱지는 어째서 이렇게 왕자에게 힘이 되어주기라 한 것인가 하면, 옛날 껌딱지가 굉장히 어릴 적 자신의 일족인 그림자 일족 사람들이 암살하던 도중 들키게 되어 모든 일족이 말살당하게 되었고, 껌딱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도망가고 있었죠. 하지만 추격을 더 이상 뿌리치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껌딱지의 엄마는 자신이 희생하는 대신 껌딱지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도망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껌딱지는 도망에 성공, 그리고 어머니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말죠. 그 후에 부모를 모두 잃은 껌딱지가 살아가기엔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었고, 굶어 죽기 전에 사과를 훔치려다 걸려 두들겨 맞은 껌딱지에게 깡패가 음식물 쓰레기를 주며 하인으로 데려오게 돼요. 껌딱지는 그곳에서 온가지 심부름과 집안일로 노동 착취를 당하며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금품갈취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죠. 그렇게 껌딱지가 돈을 거하게 훔쳐오면 또 이걸로 칭찬을 하니까 자신의 존재 의미도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란 걸 알아버린 껌딱지는 어느새 깡패를 의존하고 있었죠. 하지만 깡패는 어느 날 껌딱지의 수배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냥 쓸모없어졌다며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리죠. 다행히 밤이었기 때문에 잘 도망칠 수 있었고, 그대로 버려진 껌딱지는 밤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깡패를 따라가게 돼요. 그곳에서 깡패는 누군가와 부딪혀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때 칼에 찔려 죽게 되죠. 그렇게 껌딱지는 어머니에 이어 자신을 노예처럼 부렸지만 나름 아버지였던 깡패를 잃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게 되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왕자를 만나 왕자에게만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왕자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힐링 마법을 써주는데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왕자의 상처도 치유가 되었으니 껌딱지는 잠시 산책을 나가게 돼요. 그러던 중 아까 만났던 뱀술사를 다시 만나게 되어 결국 도망치지 못하고 옷방에 감금되게 되죠. 그렇게 다음날 오랜 지병을 몸에 달고 있던 보스왕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보스왕의 유언에 의해 다음 왕자를 앉을 사람은 바로 왕자가 앉게 되죠. 그리고 그때 보스왕의 입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거대한 붉은 악마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대한 붉은 왕자는 왕자를 가리키고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 후에 새 국왕을 기리는 자리에서 당연히 왕자가 국왕이 되어야 하지만 국왕이 왕자가 아닌 동생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왕을 잃은 왕비가 왕의 유언서를 찢어버리며 왕자와 동생 중 누구를 왕으로 여길 것인지 투표를 하게 돼요. 눈을 감고 손가락을 들어 올린다면 왕자가 왕이 되는 것에 찬성이고,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 반대였죠. 그렇게 투표 결과는 당연히 왕은 제2의 왕자인 동생이 하게 되죠. 심지어 반대표에는 왕자의 스승인 소드 마스터도 있었구요, 이 개쓰레기 새끼! 그렇게 동생이 왕이 되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왕자는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각 옥에 몸이 묶여있던 껌딱지는 자신 스스로 연결고리를 잘라 탈출을 시도하였고, 하지만 역시 도망치기엔 글른 것 같죠. 그래도 껌딱지는 왕자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라 오해를 풀려고 하였고, 뱀술사가 직접 왕자를 찾아가 왕자에게 친구라는 확신을 듣게 되죠. 하지만 이미 뱀술사는 껌딱지를 저 멀리 유배시켜 놓은 상태였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왕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금방 자신이 직접 찾기로 하며 일어서게 돼요. 그 시각 왕이 된 제2의 왕자인 동생은 임금님 랭킹 1위를 목표로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로 했고, 뱀술사에게 자신을 투표하지 않은 2명을 숙청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아무튼 껌딱지를 찾기로 한 왕자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2개의 머리를 가진 뱀이었는데요. 왕자는 그 뱀에게 껌딱지의 안부를 물었고, 뱀은 자신의 주인인 뱀술사를 배신할 수는 없으니 자세한 위치는 알려주지 못하지만 껌딱지가 뱀술사와 거래하여 멀리 여행을 떠났다는 정보를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왕자를 따르는 사람도 충분히 있다는 정보도 알려주게 되고요. 그렇게 왕자는 그 자리를 떠났으며 다른 곳은 뱀술사와 창술사의 전투가 시작이 돼요. 현재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동생의 명에 따라 창술사를 숙청하기로 한 것인데, 놀랍게도 뱀술사보다 창술사가 더 강하여 뱀술사는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동생은 창술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인 왕자도 유배를 보내려고 했고, 왕비가 그 의견을 겨우 막아내며 유배는 없던 일이 돼요. 그렇게 다시 돌아와 왕자는 왕비를 만나 여행을 떠나고 싶다 얘기를 하지만 왕비는 걱정이 되는 나머지 거절하게 돼요. 그렇게 거절당한 왕자는 본격적으로 성을 탈출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떡대의 형님들이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신종투신 자살인지 천을 이어 도망치려고 했죠. 그렇게 도망치던 왕자를 왕비가 발견하게 되었으며 화들짝 들어올리려고 하자 네, 애니가 3화 만에 완결나게 생겼죠. 하지만 역시 기둥의 머리를 받기는 했지만 주인공 버프로 살아났고, 왕비는 황급히 달려가 왕자를 회복하게 돼요. 이로써 왕자의 몸이 너덜너덜했을 때 회복을 시켜준 사람이 왕비였다는 게 밝혀지죠. 이 무슨 부모마저 자식에게 츤데레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기력을 소모한 나머지 왕비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과거 동생이 태어나기 전 자신의 친어머니를 잃은 어린 왕자는 현 왕비가 될 왕비를 만나게 돼요. 하지만 이미 어머니를 잃은 순간부터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왕자였기에 왕비를 이렇게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어느 날 아까 그 거대했던 뱀이 등장하여 왕자를 물어버렸고, 왕비는 그것을 지켜주지만 왕자는 또 그 뱀이 불쌍하다며 살려내려고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왕비는 또 그걸 자신의 마법으로 회복을 시켜주고요. 그렇게 왕자는 또 왕비에게 마음을 열게 돼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왕비가 왕자의 동생을 가지게 되면서 끝이 나게 돼요. 역시 남의 혈육보단 자신의 혈육을 챙기는 것이 유전자의 선택으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왕비는 자신의 친아들인 동생만 챙기고 왕자를 구박하게 되죠. 솔직히 이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 망할 왕비가 착해 보이지는 않지만 뭐 나름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응, 그래도 개쓰레. 아무튼 그렇게 왕자를 싫어했던 자신을 돌아본 왕비는 왕자에게 여행을 허락하게 돼요. 대신 소드 마스터인 아니 도마스와 왕자가 동생과 대련을 할 때 유일하게 왕자의 재능을 알아본 누구세요? 아무튼 얼굴에 코코볼을 붙이고 다니니 코코볼이라고 칭하도록 하고, 이 둘과 같이 떠난다는 조건으로 여행을 허락해 준 것이죠. 그렇게 토마스와 코코볼 그리고 왕자는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과연 왕자의 여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붉은 악마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왕이 된 동생은 어떤 폭군이 될지, 지금까지 인견리 랭킹이었습니다. 자, 장르 판타지, 소년 만화를 가지고 있는 임금리 랭킹은 밀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너무나도 나약하지만 앞으로의 여행으로 성장할 왕자의 내용을 담으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애니도 결말 포함이 아닌 4분기 신작 애니이며 3화까지 나온 애니이죠. 3화까지 보면서 진짜 재밌었던 게, 그림체는 미국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뭔가 연출이 일본의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부감 없이 잘 봤던 것 같네요. 심지어 작화도 밀스튜디오에서 제작하다 보니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년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왕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 좋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보통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실화를 보며 감동도 받고 의미부여도 받고 동기부여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왕자 또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뜻깊은 작품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임금리 랭킹을 추천해드리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이상 F덕이었습니다. 안녕!